매년 12월 25일 빨간 옷에 흰 수염을 단 한 사람이 굴뚝으로 내려옵니다. 산타클로스. 어린 시절부터 익숙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빨간 갓에 흰 점박이가 박힌 한 가지 환각식물이 있습니다. 광대버섯입니다. 학명은 아마니타 무스카리아. 시베리아 동쪽 끝 캄차카 반도에서 자랍니다. 약 4천년 전부터 그 지역 코랴크족 샤먼은 매년 동지 무렵 광대버섯을 따 환각의식을 치렀습니다. 샤먼은 광대버섯을 자루에 담아 술록을 타고 마을을 돌았습니다. 입구가 막힌 유르트 천막에는 굴뚝으로 내려가 광대버섯을 전달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두 모습을 나란히 놓아봅니다. 산타클로스, 빨간 옷, 흰 수염, 술록, 굴뚝, 자루. 시베리아 광대버섯, 샤먼, 붉은 갓, 흰 점박이, 술록, 굴뚝, 자루. 5가지 시각 요소가 한 줄로 겹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간을 5천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기원전 3천년 무렵 이집트. 한 사람이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 섰습니다. 모세입니다. 출애굽기에 적힌 장면입니다. 기원전 1500년경 인도. 신과 영웅이 마시는 신성한 음료 소마가 리그베다 안에 기록됩니다. 정체는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기원전 500년경 그리스. 아폴론 신전의 피티아 신탁녀가 트랜스 상태에서 신탁을 전합니다. 푸네우마라 부르는 신성 기운이 신탁녀 몸에 들어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모든 고대 종교 의식이 같은 한 가지 환각신물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이 일부 연구 보고에 깔려 있습니다. 5천년 지난 지금도 풀리지 않은 고대 종교의 진짜 도구 미스터리. 그 시작은 이집트 사막의 한 떨기나무에서 출발합니다. 먼저 이집트와 모세의 성궤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25장에 모세의 성궤 제작 지시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10계명을 담는 신성한 궤를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지시 내용 중에 한 가지 구체적 재료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출애굽기 원문은 이 나무로 궤를 짜고 안과 밖을 정금으로 덮으라고 지시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아카시아 나무였을까? 사막에 자라는 나무 중 가장 단단한 나무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흔한 나무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신성한 나무라는 별도의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식물 화학 분석이 한 가지 답을 제시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의 잎과 껍질에 강력한 환각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디메틸 트리타민, 줄여서 DMT라고 부릅니다. 잎 100g에 약 1%의 DMT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교 기준으로 코카잎을 보겠습니다. 코카잎 100g에 약 0.5%의 코카인이 들어 있습니다. 그 코카잎으로 코카인을 만듭니다. 아카시아 잎의 DMT 함량은 코카잎 코카인 함량의 2배입니다. 환각 효과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DMT는 어떤 물질일까요? 사람의 뇌에 깊숙한 곳, 송과체에서 자연 분비되는 뇌인성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평소에는 미량 분비되어 꿈을 꾸게 하거나 명상 상태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다량 들어오면 강렬한 환각, 시간 왜곡, 우주 유영하는 듯한 감각, 죽음 직전에 보는 빛 환영까지 일으킨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신화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자주 등장합니다. 만신의 어머니 이시스와 세트가 아카시아 나무에서 태어났다는 신화가 있습니다. 시신을 묻을 때 아카시아 가루를 뿌리고 관 일부 덮개로 아카시아 목재를 사용했다는 1차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 위에는 한 가지 특이한 풍경이 자주 나타납니다. 뱀처럼 꼬인 기생 포도 덩굴이 자랍니다. 그 덩굴에 붉은 꽃이 만개하면 멀리서 보면 불이 붙은 듯 착시를 일으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의 한 인지심리학 연구가 2008년 학술지에 한 가지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본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였을 가능성. 그리고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들은 신의 음성은 아카시아 잎이 태워지면서 발생한 DMT 환각 효과였을 가능성. 2가지를 함께 짚어본 연구입니다. 이 가설은 종교계에서 거센 반발을 받았습니다. 학계에서도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모세의 성궤가 아카시아 나무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은
출애굽기에 분명히 적혀 있는 1차 기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에는 생명의 나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세피로트라 부르는 10개의 구체를 잇는 신성한 나무 구조입니다. 학자 일부는 카발라 생명의 나무가 이집트 아카시아 신화의 흔적을 이어받은 것이라 풀이합니다. 이집트 넘어 아시리아에도 생명의 나무 신앙이 있었습니다. 점토판에 새겨진 아시리아 부조에는 왕 옆에 거대한 생명의 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나무 옆에는 사제 2명이 솔방울 모양의 도구를 들고 의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생명의 나무 신앙, 이집트, 아시리아, 카발라, 그리고 모세의 성궤까지 한 나무가 여러 고대 종교의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성궤 자체를 조금 더 들여다봅니다. 출애굽기 25장은 성궤의 크기와 구조까지 상세히 적고 있습니다. 가로 약 1.1m, 세로 약 0.7m, 높이 약 0.7m의 직사각형 궤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본체를 짠 다음 안과 밖을 정금으로 덮으라는 지시가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성궤 위에는 두 그룹, 즉 두 천사 형상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두 천사 사이의 공간을 시은소라 부릅니다. 이 시은소가 신과 모세가 만나는 지점으로 묘사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은 이렇게 적습니다. 시은소 위에서 너에게 말하리라. 모세는 성궤 앞에 들어갈 때마다 향을 피웠습니다. 향에 사용한 재료 중 하나가 아카시아 가지였다는 1차 기록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정금으로 덮인 좁은 공간 안에 아카시아 향 연기가 가득 차고 그 안에서 모세가 신의 음성을 들었다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아카시아 잎과 가지에 들어있는 DMT는 일반적인 식이섭취로는 환각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위에서 모노아민 산화 효소에 의해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카시아 향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식은 다릅니다. 호흡기로 직접 흡수된 DMT는 위 분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뇌에 도달합니다. 환각 효과가 매우 빠르고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성궤 앞에서 향을 피우고 그 연기를 들이마신 사제, 그 사제가 신의 음성을 들었다는 1차 기록, 두 가지가 한 곳에 모이면 한 가지 가능성이 깔립니다. 성궤 의식의 한 부분이 아카시아 향 연기를 통한 DMT 환각 체험이었을 가능성입니다. 확정된 답은 아닙니다. 다만 출애굽기 25장에 적힌 아카시아 나무와 향 의식, 그리고 현대 화학 분석이 밝힌 아카시아 DMT 함량이 한 줄로 연결된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이제 시간을 한 단계 더 거슬러 인도로 가봅니다. 기원전 1500년경 인도 북부 아리아인의 종교 경전 리그베다가 편찬되기 시작했습니다. 리그베다에는 약 1000편의 찬가가 담겨 있습니다. 그중 약 120편이 한 가지 음료를 찬양합니다. 소마. 신과 영웅이 마시는 신성한 음료입니다. 리그베다는 소마를 이렇게 적습니다. 소마를 마신 신은 무한한 힘을 얻습니다. 소마를 마신 영웅은 적군을 무찌릅니다. 소마는 인간을 신의 영역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리그베다가 편찬된 지 약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소마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아직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리그베다 안에는 소마의 제조법이 일부 적혀 있습니다. 산에서 자라는 식물의 줄기를 누른다. 누른 즙을 물에 섞고 양털천으로 거른다. 거른 즙에 우유를 섞어 마신다. 마신 직후 강렬한 환각과 황홀경이 찾아온다. 이 묘사에 들어맞는 식물 후보가 여럿 제시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광대버섯입니다. 1968년 한 민속학자가 시베리아 광대버섯 의식 연구를 인도 소마에 적용해 제시한 가설입니다. 광대버섯이 환각을 일으킨다는 점, 줄기를 누르면 즙이 나온다는 점, 시베리아 코랴크족이 광대버섯즙을 우유에 섞어 마신다는 점이 리그베다 묘사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에페드라입니다. 페르시아 조로아스터교의 신상음료 하오마가 에페드라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오마와 소마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페르시아와 인도 아리아인이 한 뿌리에서 갈라진 종족이었기 때문에 두 신주가 같은 식물이었을 가능성도 깔려 있습니다. 세 번째 후보는 시리아 운단입니다. 환각 효과가 있는 식물이며 인도 북서부에서도 자라기 때문에 제시된 가설입니다. 세 가설 모두 확정적 증거가 없습니다. 리그베다의 신성음료 소마는
3,500년이 지나도록 정체가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리스로 넘어가 봅니다. 기원전 약 1400년부터 서기 4세기까지 약 2000년 동안 그리스에서 가장 권위 있는 종교의식이 한 곳에서 치러졌습니다. 델피의 신탁입니다. 델피는 그리스 중부 파르나소스 산 중턱에 들어선 신전 도시입니다. 아폴론 신전이 그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스 도시국가의 왕들, 정치가들, 장군들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델피로 찾아왔습니다. 신탁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신탁을 전하는 사람은 피티아라고 부르는 여사제였습니다. 피티아는 신전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는 한 가지 특이한 구조가 있었습니다. 바닥 한가운데 갈라진 틈이 있었습니다. 그 틈에서 한 가지 기운이 올라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이 기운을 푸네우마라 불렀습니다. 신성한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피티아는 그 틈 위에 세발 의자를 놓고 앉아 푸네우마를 들이마셨습니다. 잠시 뒤 피티아는 트랜스 상태에 빠졌습니다. 눈동자는 풀리고 호흡은 거칠어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진 상태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사제들이 운문 형태로 다듬어 신탁 전달자에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정리된 신탁이 그리스 전역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오랫동안 깔려 있었습니다. 그 신성 기운, 푸네우마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역사 기록에는 자세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신이 내려준 신성한 기운이라는 종교적 설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의문에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미국의 한 지질학자와 고고학자, 화학자가 합동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델피 신전 부지를 정밀 지질 분석한 결과입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델피 신전 바로 아래에 두 단층이 십자 형태로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차점이 정확히 피티아의 의자 바로 아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단층을 따라 지하 깊은 곳에서 한 가지 가스가 자연 방출되고 있었습니다. 에틸렌이었습니다. 에틸렌은 20세기 초까지 의료 마취제로 사용된 가스입니다. 일정량 흡입하면 의식이 흐려지고 황홀감, 환각, 그리고 트랜스 상태에 빠집니다. 정확히 피티아 신탁녀가 보였던 증상과 일치합니다. 기원전 1400년부터 약 2000년 동안 델피에 피티아가 들이마신 신성기운, 푸네우마. 그 정체가 지하 단층에서 자연 방출된 에틸렌 가스였다는 가설이 1차 지질 데이터로 검증된 것입니다. 델피 신전이 지진이나 화상활동으로 단층이 막히면 신탁이 잠시 중단되었다는 1차 기록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단층이 막혀 에틸렌 방출이 멈추면 피티아는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래서 신탁이 중단된 것이라는 풀이가 자연 연결됩니다. 신과 인간 사이를 잇던 그리스 최고의 종교의식. 그 진짜 도구는 지하에서 올라온 한 가지 가스였습니다. 여기서 델피 신탁의 1차 기록을 조금 더 살펴봅니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기원전 5세기에 델피 신탁의 모습을 직접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 1권에는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가 페르시아 침공 직전 델피 신탁을 받으러 사신을 보냈다는 장면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크로이소스 왕은 신탁녀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페르시아를 공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신탁녀가 트랜스 상태에서 한 가지 답을 줬습니다. 거대한 제국 하나가 무너질 것이라는 답이었습니다. 크로이소스 왕은 그 답을 듣고 페르시아 침공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제국은 페르시아가 아니라 자기 리디아 제국이었습니다. 신탁이 모호한 어휘로 두 가지 해석을 동시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화가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신탁녀의 발언이 트랜스 상태에서 명확하지 않은 단어로 쏟아져 나왔고, 사제들이 그 발언을 모호한 운문 형태로 다듬어 전했다는 점입니다. 트랜스 상태의 의식 흐름이 명확한 문장을 만들지 못했다는 1차 기록입니다. 이 모호한 발언 패턴이 에틸렌가스 흡입 시 나타나는 트랜스 효과와 일치합니다. 에틸렌은 의식의 일부를 흐리고 언어 처리 회로를 부분적으로 막습니다. 정확한 문장 대신
단편적 어휘와 이미지가 입에서 흘러나오는 효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델피 신전이 들어선 파르나소스산은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잦은 지역입니다. 단층 활동이 활발하면 지하 가스 방출량이 늘어납니다. 신탁 활동이 가장 왕성했던 시기와 지질 활동이 활발했던 시기가 1차 자료에서 일치한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 큰 지진으로 단층이 부분적으로 막힌 뒤 델피 신탁의 영향력이 점차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1차 기록도 있습니다. 그 후 약 700년 동안 델피 신탁은 명맥은 유지했지만 예전의 권위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가스 방출이 줄어들면서 피티아의 트랜스 강도가 약해진 것이 한 가지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깔립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정글로 넘어가 봅니다. 아마존과 안데스 일대에는 수천 년 동안 이어진 한 가지 환각 음료가 있습니다. 아야와스카입니다. 토착민 언어로 영혼의 덩굴이라는 뜻입니다. 아야와스카는 두 가지 식물을 합쳐 만듭니다. 바니스테리옵시스 카아피라는 덩굴 식물과 차크루나라는 잎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다려야 환갑 효과가 나옵니다. 한 가지만으로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차크루나 잎에는 강력한 환각 물질 DMT가 들어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잎과 같은 분자입니다. 그런데 DMT를 입으로 먹으면 위에서 모노아민 산화요소라는 물질에 의해 즉시 분해됩니다. 환각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니스테리옵시스 덩굴이 등장합니다. 이 덩굴에는 모노아민 산화요소를 억제하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두 식물을 함께 달여 마시면 위에서 DMT가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흡수됩니다. 강렬한 환각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깔립니다. 약 2,500종이 넘는 아마존 식물 중에서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정확히 골라 합칠 줄 알았을까? 그것도 수천 년 전 화학 지식이 없던 시대에 토착 샤먼들은 식물이 직접 가르쳐 주었다고 답합니다. 아야와스카를 복용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비슷한 환각 패턴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첫째, 강렬한 구토가 일어납니다. 둘째, 시간이 아주 천천히 흐르는 감각, 우주를 유영하는 듯한 공간 왜곡이 시작됩니다. 셋째, 회전하는 색 패턴이 반복됩니다. 넷째, 거의 대부분의 복용자가 한 가지 환영을 본다고 보고됩니다. 무지개뱀입니다. 무지개뱀. 이 환영이 특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무지개뱀은 아마존 포착 신화에만 등장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호주 원주민 신화, 무지개뱀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아프리카 다호메이 신화, 무지개뱀이 우주를 지탱합니다. 고대 이집트 신화, 태초의 뱀이 우주를 둘러쌉니다. 중국 신화, 보키와 여화가 뱀 모양 하반신으로 얽혀 있습니다. 북유럽 신화, 미드가르드의 거대한 뱀이 세상을 감쌉니다. 지구 반대편 문화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같은 무지개뱀 환영을 신화로 남겼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한 가지 가설은 이렇게 풀어봅니다. DMT라는 한 분자가 사람의 뇌에 거의 같은 환각 패턴을 일으키고 그 환각이 전 세계 신화의 무지개뱀 이미지로 기록된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영국의 한 신경과학 연구자가 2010년대 옥스퍼드 대학에서 진행한 실험이 한 가지 1차 자료로 더해집니다. 13명의 지원자에게 DMT를 투여한 뒤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임사체험과 거의 같은 효과가 관찰됐다고 보고됐습니다. 흰빛, 우주유영, 시간정지 감각, 평온함. 모두 임사체험 보고와 일치하는 패턴이었습니다. 같은 보고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사람의 뇌 깊숙한 곳, 송과체에서 DMT가 자연 분비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죽음에 가까워질 때 송과체에서 DMT가 다량 분비되면서 임사체험 효과가 나타난다는 가설입니다. 확정된 답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사람의 뇌가 자체적으로 환각물질을 분비한다는 사실은 검증된 1차 데이터입니다. 전 세계 무지개뱀 신화를 조금 더 살펴봅니다. 호주 원주민 신화에서 무지개뱀은 창조 신화의 중심 존재입니다. 태초의 거대한 무지개뱀이 잠에서 깨어나 땅 위를 기어다니면서 강과 산과 계곡을 만들었습니다. 호주 곳곳에 남아있는 원주민 암각화에는 무지개 색깔의 거대한 뱀이
지금도 그려져 있습니다. 아프리카 다호메이 신화에는 아이도 휘도라는 거대한 무지개 뱀이 등장합니다. 이 뱀이 우주의 기둥을 바치고 있다는 설정입니다. 뱀이 몸을 풀면 세상이 무너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신화에는 우로보로스라는 자기 꼬리를 무는 뱀이 있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돌아간다는 상징입니다. 또 한 가지, 태초의 뱀, 베놈대가 우주를 둘러싸고 있다는 신화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중국 신화에는 복희와 여화가 등장합니다. 이 둘은 인간의 시조로 묘사되는데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뱀 모양입니다. 두 뱀이 서로 꼬여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 한나라 무덤 벽화가 여러 점 남아 있습니다. 북유럽 신화에는 미드가르드의 거대한 뱀, 요르문간드가 있습니다. 이 뱀이 세상의 바다를 한 바퀴 돌고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이 뱀이 꼬리를 놓는 순간이 라그나로크, 즉 세상의 종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섯 대륙의 다섯 신화, 무지개뱀 한 가지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 다섯 신화가 만들어진 시기를 정확히 따져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호주 원주민 신화는 약 4만 년 전부터 구전되어 왔다고 추정됩니다. 아프리카 다호메이 신화는 적어도 2000년 이상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집트, 중국, 북유럽 신화도 모두 수천 년 단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진 시대와 지역에서 어떻게 같은 무지개뱀 환영이 신화의 중심으로 들어왔을까? 한 가지 가설은 이렇게 풉니다. 사람의 뇌가 같은 화학 구조의 환각 물질에 노출됐을 때 거의 같은 환각 패턴을 만들어낸다는 시각입니다. 환각 식물이 자라는 환경은 대륙마다 달랐지만 그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환각 패턴은 거의 같았다는 시각입니다. 지구 곳곳의 사람들이 각자 다른 환각 식물을 발견하고 의식에 사용했지만 같은 무지개뱀 환영을 봤다는 가능성, 그 환영이 각자의 신화로 새겨졌다는 가능성이 깔립니다. 이번에는 그리스 엘레우시스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기원전 약 1500년부터 서기 4세기까지 약 2000년 동안 그리스에서 또 한 가지 거대한 종교의식이 매년 가을 한 곳에서 치러졌습니다. 엘레우시스 미레입니다. 엘레우시스는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작은 도시입니다. 매년 가을 그곳에서 그리스 최대의 비밀 종교의식이 열렸습니다. 의식 내용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참가자들은 비밀을 발설하면 사형에 처해진다는 맹세를 했습니다. 약 2000년 동안 단 한 명의 참가자도 의식 내용을 자세히 누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핵심은 1차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의식 마지막에 키케온이라는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 직후 강렬한 환영과 종교적 황홀경을 체험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일부 참가자는 죽음과 부활을 직접 경험했다는 표현을 남겼습니다. 키케온은 무엇이었을까? 1차 기록은 보리와 박하와 물을 섞은 음료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평범한 음료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음료가 어떻게 강렬한 환각을 일으켰을까?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의문이었습니다. 1978년 한 학자 3명이 공동저서를 출간했습니다. 한 명은 LSD를 1938년에 처음 합성한 스위스 화학자였습니다. 한 명은 환각식물 민속학의 권위자였습니다. 한 명은 고전 그리스 학자였습니다. 세 사람은 같은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키케온의 보리에 자라는 곰팡이, 맥각이 핵심이었다는 가설입니다. 맥각은 보리에 자라는 검은색 곰팡이입니다. 화학 구조가 LSD와 매우 비슷합니다. 실제로 LSD는 1938년 맥각 알칼로이드를 연구하던 중 합성된 물질입니다. 맥각을 적절히 처리하면 LSD와 거의 같은 환각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엘레오시스 미리에서 사제들이 맥각이 자란 보리를 일정 방법으로 처리해 키케온에 섞었을 가능성. 그 음료를 마신 참가자들이 LSD급 환각을 체험하고 죽음과 부활의 비밀을 본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이 가설도 확정된 답은 아니지만 1차 기록의 모순을 풀어주는 한 가지 풀이로 학계에 자주 인용됩니다. 그리스 최대의 비밀 종교 의식. 2000년 동안 단 한 명도 비밀을 누설하지 않은 그 의식. 그 진짜 도구가
보리에 자란 한 가지 곰팡이였을 가능성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서 13세기 프랑스로 잠시 가봅니다. 프랑스 중부 앵드르 지방에 플랭쿠로라는 작은 성당이 있습니다. 13세기에 그려진 프레스코 벽화 한 점이 그 안에 남아 있습니다. 벽화 한가운데에 거대한 한 그루의 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나무 줄기에는 뱀이 칭칭 감겨 있습니다. 옆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끄러운 자세로 서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장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시각적 충격이 일어납니다. 그 거대한 나무가 일반 사과나무 모양이 아닙니다. 가시, 빨갛고 흰 점이 박힌 광대버섯 모양입니다. 13세기 화가가 분명히 광대버섯을 그린 흔적입니다. 1970년 한 사회문서학자가 이 벽화를 1차 자료로 들어 한 가지 충격적 가설을 발표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광대버섯이었을 가능성. 초기 기독교의 일부 신비주의 분파가 광대버섯 환각의식을 비밀리에 치렀을 가능성. 그 흔적이 중세벽화 곳곳에 남아있을 가능성. 세 가지를 함께 제시한 연구입니다. 이 가설은 종교계와 학계 모두에서 거센 반발을 받았습니다. 학자는 교수직에서 박탈됐고 연구 경력 대부분이 무너졌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13세기 프랑스 플랭쿠로 벽화에 광대버섯 모양의 에덴 동산 나무가 그려져 있다는 1차 자료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화가가 왜 광대버섯을 에덴 동산의 나무로 그렸는지 그 답은 800년이 지난 지금도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다시 시베리아로 돌아갑니다. 캄차카 반도 남쪽 끝에 코랴크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술록을 키우는 유목민입니다. 매년 동지가 다가오면 한 가지 의식을 치렀습니다. 광대버섯 의식입니다. 코랴크 샤먼은 가을부터 광대버섯을 모았습니다. 광대버섯은 자작나무 아래에서 자랍니다. 빨간 갓에 흰 점이 박힌 모양이 익숙한 모습입니다. 광대버섯을 그대로 먹으면 위험합니다. 일정한 처리 과정을 거쳐야 환각 효과만 안전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코랴크 샤먼은 광대버섯을 햇볕에 말리거나 술록에게 먼저 먹인 다음 그 술록의 오줌을 받아 마시는 방식까지 사용했습니다. 술록의 간에서 광대버섯 독성이 제거되고 환각 성분만 오줌으로 배출됐기 때문입니다. 광대버섯 의식이 치러지는 시기가 동지 무렵이었습니다. 한 해 중 가장 밤이 긴 날 부근입니다. 샤먼은 광대버섯을 자루에 담아 술록을 타고 마을을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사는 유르트 천막은 겨울에 입구가 눈에 막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샤먼은 천막 위 굴뚝으로 내려가 광대버섯을 전달했습니다. 빨간 갓, 흰 점박이 자루, 술록, 굴뚝, 유르트, 그리고 매년 12월 25일 무렵 등장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빨간 옷, 흰 수염, 자루, 술록, 굴뚝, 굴뚝. 산타클로스의 시각 요소가 시베리아 광대버섯 샤먼의 시각 요소와 거의 한 줄로 겹칩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산타클로스 이미지가 대중적으로 굳어지기 전에 시베리아 광대버섯 의식이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 유럽에 알려졌다는 1차 자료가 있습니다. 러시아 탐험가들이 시베리아 코랴크 샤먼 의식을 기록해 서유럽에 전한 보고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19세기 유럽의 동화와 그림책에 광대버섯 모티프를 깔아두었고 그 흐름이 산타클로스 이미지에 영향을 주었다는 가설이 깔려 있습니다. 확정된 답은 아닙니다. 다만 시각 요소 5가지가 한 줄로 겹치는 우연만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랴크족의 광대버섯 의식을 조금 더 들여다봅니다. 코랴크 샤먼이 광대버섯을 따 모으는 시기는 늦가을부터 초겨울 사이입니다. 자작나무 숲에서 자라는 광대버섯을 직접 손으로 따 햇볕에 말립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광대버섯의 강한 독성 성분 일부가 줄어듭니다. 말린 광대버섯을 환각 의식에 사용하는 방식은 3가지 정도가 보고됐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섭취입니다. 가장 위험한 방식입니다. 독성이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사망사고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유에 섞어 끓이는 방식입니다. 우유 단백질이 일부 독성을 흡수해 안전성을 높였다고 전해집니다. 세 번째는 가장 특이한 방식입니다. 광대버섯을 먼저 술록에게 먹입니다.
술록의 간에서 광대버섯 독성이 분해되고 환각 성분만 오줌으로 배출됩니다. 그 오줌을 받아 마시는 방식입니다. 듣기에 충격적이지만 1차 자료에 분명히 적혀 있는 코략크 의식 방식입니다. 세 번째 방식 덕분에 한 가지 부가 효과가 생깁니다. 술록이 오줌을 누면 다른 술록이 그 오줌을 마시러 모입니다. 환각 성분이 든 오줌을 마신 술록도 환각 상태에 빠집니다. 일부 자료는 코략크 샤먼이 환각에 빠진 술록을 타고 마을을 도는 모습이 환각 의식의 한 장면이었다고 적습니다. 동지 즈음 의식이 치러진 이유도 짚어봅니다. 동지는 한 해 중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시베리아 캄차카 반도에서는 동지 무렵 해가 거의 뜨지 않습니다. 어둠이 24시간 가까이 지속됩니다. 그 어둠 속에서 광대버섯이 일으키는 빨간 환영과 빛 환각이 더욱 강렬하게 체험된다고 보고됐습니다. 어둠 속에서 빨갛게 빛나는 환영은 마치 한 해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 러시아 탐험가들이 시베리아를 탐사하며 코략크 의식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이 러시아어로 출판된 뒤 19세기 중반 독일어로 번역되어 서유럽에 전해졌습니다. 그 시기 유럽의 동화 작가들과 그림책 작가들이 광대버섯 모티프를 동화 곳곳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현대 산타클로스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한 가지 영향을 끼쳤다는 가설이 깔려 있습니다. 빨간 옷, 흰 수염에 정형화된 산타클로스 이미지는 19세기 후반 미국 시인 클레먼트 무어의 시 한 편과 20세기 초 코카콜라 광고 캠페인을 통해 굳어졌습니다. 그 이미지가 시베리아 광대버섯 샤먼의 1차 자료와 우연히 한 줄로 겹친다는 시각입니다. 여기서 시간을 한 단계 앞으로 가져옵니다. 2010년 영국의 한 의학 학술지에 한 연구가 실렸습니다. 영국 약물자문위원회 의장 출신의 한 약물 전문가가 주도한 보고입니다. 이 보고는 20가지 주요 약물의 위험도를 비교했습니다. 신체 손상, 중독성, 사회적 피해, 세 가지 축으로 종합평가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장 해로운 물질 1위는 술이었습니다. 2위는 헤로인, 3위는 크랙, 코카인, 5위는 메스암페타민, 일반인의 통념과 일치하는 순위입니다. 그런데 가장 덜 위험한 물질 쪽을 보면 의외였습니다. 광대버섯, 즉 판각버섯이 가장 낮은 위험도를 받았습니다. 중독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신체 독성도 술이나 담배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사회적 피해도 미미했습니다. LSD와 DMT도 위험도 하위권에 위치했습니다. 이 연구가 발표되자 영국 정부는 즉시 반발했습니다. 약물자문위원회 의장은 사임 압력을 받았습니다. 다만 1차 데이터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 부담을 들어 발언을 자제하라는 압력이었을 뿐입니다. 이 연구가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5,000년 전 이집트 사제, 3,500년 전 인도 베다 사제, 2,000년 전 그리스 엘레우시스 신참자, 수천 년 전 아마존 샤먼, 13세기 프랑스 벽화의 광대버섯, 그리고 시베리아 광대버섯 의식까지 모두 한 가지 환각식물 무리를 종교의식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각식물 무리가 현대의학 위험도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고대인들은 화학 지식이 없던 시대에 가장 안전한 환각식물을 어떻게 골라 의식에 사용했을까? 한 가지 답이 있다면 수천 년의 시행착오와 구전이 그 답을 남겼다는 시각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흔적들을 한 곳에 모아봅니다. 기원전 3000년 이집트 모세의 성궤 아카시아 나무 플스 DMT, 기원전 1500년 인도 베다소마 광대버섯 또는 에페드라 가설, 기원전 1400년부터 2000년 그리스 델피 신탁 에틸렌가스, 기원전 1500년부터 2000년 그리스 엘레오시스 미레 맥각 LSD 가설, 수천 년 아마존 아야와스카 DMT, 13세기 프랑스 플랭크로 벽화 광대버섯 플스 아담과 이브, 18세기 시베리아 코략크 광대버섯 샤먼, 19세기 산타클로스 이미지 정착. 이 모든 흔적이 같은 한 가지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고대 종교의 신성의식이 화학 분자 한두 가지가 일으키는 환각 효과 위에 세워져 있었을 가능성. 모세가 본 떨기나무 신, 피티아의 신탁,
엘레오시스의 죽음과 부활, 아마존의 무지개뱀, 산타클로스의 굴뚝까지 모두 한 분자의 자취일 가능성입니다. 증명된 답은 아직 없습니다. 가설마다 반대 의견과 비판이 깔려 있습니다. 가설을 제시한 학자들 중 여럿이 학계와 종교계에서 거센 반발을 받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25장 아카시아 나무 성괴, 델피 지하 단층 에틀렌가스, 13세기 플랭크로 광대버섯 벽화, 시베리아 코략크 광대버섯 의식, 모두 부정할 수 없는 1차 자료입니다. 그 자료가 가리키는 방향이 한 가지로 모인다는 사실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5천년 전 한 사막의 떨기나무 앞에 섰던 한 사람의 종교 체험이 지금 12월 25일 빨간 옷을 입고 굴뚝으로 내려오는 한 인물의 모습과 같은 뿌리에서 시작됐을지 모른다는 미스터리. 답이 완전히 풀리기까지는 더 많은 발굴, 더 많은 1차 자료의 재해석, 더 많은 화학 분석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 5천년의 흔적이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매년 12월 거실의 한 모습 안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그 정도 가능성만으로도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미스터리입니다.